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어느새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띠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통일부는 2019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 육성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합니다. 앞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 관련 인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농정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 양평 대자연 빙어송어 축제가 2018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지평 월산 저수지 낚시터 주최주간으로 개최됩니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환경부는 제11차 가습기 살균체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천식 건강 피해 등급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1세대 아이돌 걸그룹 SES 출신 슈가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전태관 씨가 지난 27일 향년 56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룹 G.O.D가 다음 달 10일 데뷔 20주년 스페셜 앨범 데넷나우를 발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신동아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는 2019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 육성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합니다. 통일부는 대학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 육성 사업은 대학 통일교육의 우수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 확산해 대학 사회의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통일 의식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재 통일부는 6개 대학을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할 대학은 2~3개며 대학의 규모와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연간 총 6억 원이고 대학별로 연 2에서 3억 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은 총 4년입니다. 사업 시행 2년 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사업 심사 기준은 통일교육 여건, 운영계획, 발전계획 등이며 심사는 내부,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진행합니다. 앞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 보수 보증을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 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단독, 다가구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 보수 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 방문식의 하자 보수 보증과 달리 시공 단계 품질 관리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장에서 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15명, 찰과상 3명이었고 심정지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산과 바다의 매서운 바람과 기상 변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안전한 해넘이와 해맞이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예방요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해 산에 오를 때는 당일 날씨와 가고자 하는 산의 등반 소요 시간 등 산로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상을 예방하기 위한 장갑, 모자 등 방한용품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산에 오르기 전 준비 운동으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주로 어두운 새벽에 이동하는 해맞이 산행은 실족과 추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 뜨기 직전에는 기온이 내려가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우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차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각계각층 농업 관련 인사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농정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농정혁신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 스마트 농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말했습니다. 참석자들 가운데 김영재 농민의 길 사명대표는 먹거리 안전 공급과 생태 안전을 강조하는 공익적 농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현장의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농정을 구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광석 한국쌀 전업 농중앙연합회장은 낮은 소득 수준의 중소농을 두텁게 보호하는 직불제 개편을 환영한다. 그러나 기계 가격 상승 등으로 대규모 농업인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병문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청년들이 농업 강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및 지원을 함께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9 양평 대자연 빙어송어축제가 2018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2월 17일까지 지평 월산 저수지 낚시터 주최 주간으로 개최됩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열리는 대자연 빙어송어축제는 수면적 3만 5천 평의 대자연에서 은빛 빙어와 황금 송어를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로 맑고 투명한 빙어와 황금 송어를 낚시를 통해 대자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대자연 빙어송어 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지평쌀, 지평 막걸리, 지평 된장, 유기농 채소 등을 즐길 수 있고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지하철 용문역에서 10분 거리에 있어 당일 체험 코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2019년 대자연 빙어송어 축제는
가족 연인들과 함께 빙어 낚시대회, 빙어 시식회, 송어 낚시대회, 송어회 등 다양한 주제로 한 행사와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썰매, 얼음 전동 바이크, 연날리기 등과 함께 얼음과 눈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치과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17년 기준 2조 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했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07년부터 총 9명의 인력으로 구강 업무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5명의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 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하여 구강정책과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2월 26일 서울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태아 피해, 천식 피해, 조사 판정 결과와 가습기 살균제 천식 건강 피해 등급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924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2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총 316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 판정에서는 인정자가 없었고 태아 피해는 2건 중 1건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피인정인은 총 79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하여 11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 1세대 아이돌 걸그룹 SES 출신 슈가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2부는 상습 도박 혐의로 슈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 9천만 원 규모로 상습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내 도박 혐의와 도박 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사기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8월 도박설에 휘말렸을 당시 도박의 도자도 모른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이름이 거론되자 슈는 도박했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당시 입장을 번복한 슈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난은 쏟아졌고 SES 활동 및 그동안 다수의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호감형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전태관 씨가 지난 27일 향년 56세로 별세했습니다. 숱한 명곡들을 남기며 한국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고인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밴드 동료인 김종진 씨는 전태관 군은 6년간 신장암 투병을 이어왔지만 오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진은 전태관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어는
한국 대중음악의 자존심이었으며 여기에 과장은 없었다며 추모했습니다. 고인은 1988년 1집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로 데뷔해 2002년 발표한 7집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을 통해 한국 밴드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음악계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종 씨는 SNS를 통해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라며 애도했고 어반자카파 조연아,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등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고인을 그리워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1일 오전입니다. 그룹 G.O.D가 다음 달 10일 데뷔 20주년 스페셜 앨범 댄앤나우를 발표합니다. 댄앤나우는 김태우가 총괄 프로듀싱을 맡고 멤버 모두가 참여하여 애정과 노력을 듬뿍 담아 G.O.D의 색깔과 감정이 오롯이 녹아내 20년이란 시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준 팬들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전망입니다. 소속사 사이더스 HQ는 이번 앨범에는 신곡뿐 아니라 리메이크한 히트곡 등 모두 10곡이 수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리메이크 곡 중 길은 멜로망스의 정동환이 편곡했고 후배 가수 아이유와 헨리, 조연아, 양다일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G.O.D는 데뷔 20주년 기념일일 내년 1월 13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G.O.D 그레이티스트 20주년 기념 프레젠트 공연을 펼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동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